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중국과 국경을 봉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과 중국은 양국의 외교수장이 서로 축전을 주고받으면서 혈맹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번 일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몇 년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리더십으로 북중 관계가 크게 발전했다면서 새해에 중국은 북한과 밀접히 소통하길 원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실현하고 북중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 양국과 양 국민에 더 많은 복을 가져다 주길 희망한다며 올해 북중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 리선권 외무상 역시 북중 양국 외교부문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새해 북중 간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는 계속 양호한 발전을 거둘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습니다. 더구나 이에 앞서 중국 국방부 역시 북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원래 브리핑에서 북중 관계 전망에 대해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으로 양국 최고 지도자의 친분을 토대로 우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히면서 군사 분야는 북중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또한 우리는 앞으로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합의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행하고 양국 간 친선 교류를 통해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포부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렇게 새해 들어 북한과 중국이 더욱 밀착할 것이라는 전망은 올해 초부터 제기된 바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데 이어 11일에는 공산당 총서기 명의로 김 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최고 지도자로서 개인뿐 아니라 당대당 관계인 양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우위를 과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보낸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도 답전을 보내 두 당과 두 나라인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북중 친선을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죠. 이렇게 북한과 중국이 정상 간 축전에 이어 최근에는 외교안보 라인이 우호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북한이 외국인 비자 발급을 멈추며 중국과 국경을 봉쇄했던 상황도 곧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북중 공식 교역액은 2019년에 비해 80%나 줄어든 5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900억 원에 그치는 등 북한이 유례없는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외부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비상방역사업은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면서 주민들을 독려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방역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조국 수호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지 못한다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무서운 병마에 농락당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즉 이는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에 국경 봉쇄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한국이나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심지어 노동신문은 방역 전선이 흔들리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이 위태롭게 된다며 다른 사업에서는 혹여나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정할 수 있지만 오늘의 비상방역전에는 사소한 실책과 오류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악성 전염병과의 총포성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모든 간부와 당원 그리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통제하는 방역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외부 지원을 거부하는 동시에 북한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재확산 사태를 지켜보며 자체 방역에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경 봉쇄 탓에 코로나19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반작용으로 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은 국경 봉쇄 후 약 2주 만에 밀가루와 콩기름, 설탕 등 식재료 가격이 평균 50% 가까이 상승하는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물가 폭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북한 당국이 쌀과 콩기름 등을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상인들에게 식재료 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물가 통제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했죠.
했죠. 게다가 데일리 NK는 북한 주민을 인용해 북한 내에서 수입 정품약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북한 주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며 중국산 조미료나 설탕 등은 상품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도 안 사는 경우가 많지만 약은 감기약과 항생제 등 종류를 막론하고 상품 자체가 없어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노동신문은 전체 인민이 각성하고 또 각성하여 비상방역전선을 철통같이 다져나가자는 특집 기사를 내며 어제는 10번을 확인했다면 오늘은 100번을 확인하는 높은 책임감과 헌신성으로 비상방역사업의 긴장도를 높여나갈 때 우리의 방역진지는 철벽의 요새로 더욱 억세게 다져질 것이라고 전하는 등 북한 주민의 경제난보다 연일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강력한 국경 봉쇄를 유지하고 있는 탓에 현재 국제기구의 지원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유엔 세계식량기구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 24일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도 북한의 국경 봉쇄가 지속되고 있어 물자의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식량 공급 상태를 확인해야 할 세계식량기구가 현장 평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탓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올해 예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 방송은 유럽연합이 올해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예산을 배정했지만 북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북한이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지만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북한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앞서 지난해 12월 유엔 역시 올해 인도주의 지원 평가 대상국에서 북한을 제외한 바 있는데요. 당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021년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통해 예년과 달리 북한이 지원 평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옌스 라에르케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코로나19 관련 이동 금지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현장 평가와 감시, 새로운 정보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었죠. 더욱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에 상주했던 유엔 직원 대부분이 귀국한 것도 현장 조사를 어렵게 만든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결국 유엔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면서 북한 주재 유엔 지원팀과 국가 인도주의 팀은 올해 보고서에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 분석과 전망 내용마저 모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기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부 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 실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실상 중국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북한과 중국이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해인데요. 바로 2021년은 북한과 중국이 북중우호조약을 체결한 지 정확히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이었던 지난 2011년 중국 관영 매체는 이 조약은 1981년과 2001년에 자동 연장돼 현재 유효기간은 2021년까지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즉 20년마다 양국이 협의해 북중우호조약을 갱신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만큼 올해에도 북중우호조약을 연장하면서 대외적으로 이를 홍보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더욱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든든한 뒷배를 마련해야 하는 데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 압박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과 중국 모두 북중우호조약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북한 노동당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라고 표현하면서 5차례 북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동질적 신뢰를 두텁게 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5년 전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달라진 것이죠. 한편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은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의회가 홍콩과 신장 위구르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북한이 유럽연합을 비난하며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인데요. 지난달 29일 북한 외무성은 조중 민간교류촉진협회 회원 김일철 명의의 담화문을 공개하면서 서방 나라들이 새해 정초부터 또다시 홍콩과 신장 문제에 대해 떠들어대며 공공연한 내정 간섭 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회의 규탄 결의안은 다른 나라들의 민족적
단결과 사회적 안정을 파괴하여 제도 전복에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 외무성은 홍콩 경찰이 국가정권 전복 혐의가 있는 50여 명의 대상을 체포한 것은 법을 어긴 자들은 반드시 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 것이자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의지의 발현이라면서 중국의 입장에 동조했는데요. 심지어 북한 외무성은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 등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 40여 년간 신장 위구르족 인구가 555만 명으로부터 1200만 명으로 늘어나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생산액이 해마다 7.2%씩 증가한 것을 거론하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유럽의 코로나19 대처를 두고 초보적인 방역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범들이 오히려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으니 적반하장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중국의 편에 들고 나선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만큼 북한과의 밀월 관계가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보낸 것도 양국의 당대당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북한 노동당이 대표로 참석한 뒤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식량 등 물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지원을 포함해 북중 국경 봉쇄 해제를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이 북한 여행을 대규모로 추진할 경우 북중 우호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북한 내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 올해 북한과 중국은 더욱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려 할 것이며 최소 1, 2분기에는 북한과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을 가능성이